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 총 26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아이온큐가 과연 2024년 새해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이 내용에 부합해서 2023년 12월 아이온큐 인재 동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 12월 아이온큐 임직원은 한 달 전 11월 말 282명에서 약 10명이 늘어서 29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자는 없었고 석사급인데 10년 이상 일을 했거나 박사급 핵심 인재 7명이 입사하면서 총 174명이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핵심 인재 비율은 거의 60%로 굉장히 브레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핵심 인재 이번 달엔 12월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페덱스, 보잉, 아마존, 메타 출신의 지적 자산 및 보안 담당자가 들어왔고요. 아마존 출신의 인재관리팀장 HR 쪽, 메타 페이스북의 플랫폼 프로그램 매니저, 오라클 AWS 출신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NIST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연구원이 오셨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연구원, 이분은 이제 오류수정 팀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빅테크 국가 기관의 인재들이 합류를 했고요. 2023년 시작이 200명으로 시작했고, 제가 5월 달에 본사에 가서 직접 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300명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지금 291명이 링크드인이라는 이 커리어 SNS에 공개된 사람만 291명이기 때문에 300명 목표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추이를 보시면 6개월간 약 20%, 1년간 55%, 2년간 200% 넘게 성장하면서 꾸준히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면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경쟁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신규 입사자 숫자도 보시면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임원급으로 칼트 케넷이라는 소프트웨어 쪽 상무, 그리고 말가엘 아라카와 이분은 최고 마케팅 담당자,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빅테크 기업에서 오고 계십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네, 그래서 12월 달에 새로 입사한 인재들을 보면은 아이바라는 분은 이제 보시면 페덱스에서 또 보잉, 아마존, 최근에는 메타에서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했냐? 지적 자산과 보안, 비밀 유지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데, 최근에 아이온큐에 공급망 보안 관리자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비, 이분은 나이키, 노드스트롬, 그리고 아마존에서 HR 쪽 일을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아이온큐의 인력 담당자로 또 오게 되셨고, 제이 로니라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쪽에서 플랫폼 프로그램 매니저를 하셨던 분이 이제 아이온큐의 수석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로 오셨고, 일리아라는 분은 HP, EMC, 오라클, AWS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다가 아이온큐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오셨고, 아이작이라는 분은 NIST, 미국에서 최고 인재들만 가는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아이온큐의 이 연구 과학자 기술 개발 쪽으로 오셨고, 니콜라 델프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칼텍 출신인데, 이분이 아이온큐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오류 수정 쪽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류 수정 팀을 지금 꾸리고 있고, 여기 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셨고요. 조나산 도박, 이분 역시 미 공군에서 근무하셨고,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통합, 테스팅 같은 걸 하시다가 최근에는 아이온큐 R&D 부서의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빅테크 쪽에서. 자, 그래서 23년 결산을 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는 23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차트를 보는 건데, 아이온큐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지수, 리게티, 디웨이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온큐가 최근에 좀 부진하긴 했어요.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26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 보시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아이온큐도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게티가 한 40% 올랐고, 디웨이브는 마이너스 35%를 기록했고요. 이제 중소형주들이 모인 러셀 지수는 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무거우니까 좀 덜 상승해도 이 개별 소형주들은 더 많이 올랐어야 되죠. 그래서 디웨이브는 굉장히 부진했다, 아이온큐가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고, 지금 이 세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이 세 기업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모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퍼가 나오지 않습니다. EPS가 안 나오고 적자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PBR과 PSR이 있죠. 둘 다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근데 보시면 PBR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5, 리게티가 1, 디웨이브가 15입니다. 그래서 디웨이브가 제일 높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순자산 대비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D웨이브가 제일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고 PSR은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51, 8, 14죠. 그래서 이 매출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아이온큐 너무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에 리스키한 투자이기 때문에 누가 옳았는지는 미래만이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매출 성장 추이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이제 PSR 뭐 이런 거 보는 거 좋은데 성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기업들을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아이온큐는 1, 2, 3, 4, 5, 6 이렇게 쭉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지금 2에서 3밀리언 조금 성장을 하고 있고 D웨이브는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1밀리언, 2밀리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 추이는 단연 아이온큐가 제일 높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가 2023년에 제일 많이 올랐다. 기대감을 많이 받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적 성장 추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충분한 실적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장 추이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양자 섹터 아이온큐만 보면 아이온큐는 12월에도 뛰어난 경쟁사 빅테크 인원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뭐 12월 같은 경우는 아마존, 메타, AWS, 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근데 퇴사자는 없었죠. 그래서 뛰어난 기업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계속 덩치를 불리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리게티는 작년 초에 30%나 되는 인력을 감축했고요. 그 로드맵도 지연을 시켰고 D웨이브도 대량의 현금 부족으로 둘 다 현금 부족으로 인한 안 좋은 이유로 유상증자를 수행하고 있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어느 정도 부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죠. 큐에라 중성원자를 쓰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 거의 50개나 되는 완벽한 품질의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했습니다. 물론 실용성은 없다고 해도 엄청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우류 수정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IBM은 최근에 양자 로드맵 업데이트하면서 우류 수정을 29년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계속 양자 컴퓨터를 전 세계 각지에 배치를 하면서 떠오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로 큰 매출을 낸 기업은 아직 아이온큐가 유일합니다. 거의 지금까지 도합 5대 양자 컴퓨터를 판매를 했고 9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아직까지는 이 보이는 숫자로는 제일 앞서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소식이 좀 뜸해지긴 했지만 전 그만큼 다음 실적 발표 때를 위해서 길을 모으고 있다. 또 좋은 이런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3년은 한 2.6배 정도 올랐는데 2024년에는 한 3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정고점 부근 30불 중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원래 목표는 2030년 100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크로적으로도 미 증시가 9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고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가속화되고 과격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내내 대세 상승장에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선전했던 빅테크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보다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이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온큐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자 섹터만 제가 뭐 미래 전망 영상 2개를 드렸었는데 2024년에는 양자 컴퓨터의 상업적 가치 창출 사례가 서서히 나오면서 오류 수정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거기에 여러 인수합병이 나올 건데 큰 대기업이 이런 소형 양자 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양자 기업들 간의 합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 합병도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 역시 지금 5억 달러를 유상증자를 해서 인수합병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죠. 아마 본인들이 작은 기업을 인수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인수합병이 나오면 시너지가 나면서 양자 옥석 가리기가 더욱 강화되면서 선도 기업들이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큐에라나 IBM 이런 선도 기업에 아이온큐도 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높지만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우수한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모아가면 지금 12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지만 저는 아이온큐에서만 얻은 수익이 100%입니다. 거의 2억을 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부진하다고 내 수익이 부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들과 거꾸로 남들이 팔고 공포에 질렸을 때 모아가거나 또는 남들이 투기를 하고 뭐 공매도 탓을 하고 이럴 때 내가 공부하면서 꾸준히 소비를 줄여서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부진해 보이는 주가에도 나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수익 공개 영상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그때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2023년 초반에 생각해 보면은 연말에 한 10불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2불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내년 말에 아이온큐 목표 주가는 한 정고점 부근 35불, 36불 정도를 세팅하고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또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가 좀 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저는 조용히 계속 조금씩 모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같이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그래서 2023년 2.6배 오른 아이온큐, 2024년 어떻게 될까? 작년 12월 아이온큐 인재 동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3배 정도를 예상하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력자연구소 멤버십에서는 아이온큐 외에도 제가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제가 멤버분들 같이 본사 방문도 하고 제가 공부한 자료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저희 멤버십 가입 방법 보시고 합류해 주시면 또 제가 좋은 자료들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부하는 장기 투자로 함께 저희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